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배터리 유럽 2024가 이제 독일 미넨에서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자, 19일부터 21일까지 현지 시간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날짜로 따지면은 한국 시간으로는 20일에서 22일에 개최가 되는데, 자, 이번 행사에 금양과 이제 LG 엔솔, 삼성 SDI, 에코프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포함해서 총 78개 배터리 기업이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자, 금양 같은 경우에는 자,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밀도를 갖는 4695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 시제품과 이 2차전지 밸류체인을 참관객에게 선보인다. 자, 밸류체인을 선보인다는 것은 이제 몽골 광산 그리고 공고 광산 등을 통해서 2차 전지의 핵심 원자재인 리튬을 확보하고 이제 SM랩을 통해서 양극재 생산 그리고 금양이 이제 배터리셀을 제조하는 것까지 그 과정까지 선보이면서 이제 잠재적 고객사들에게 어필을 하겠다는 거죠. 자, 밑에 내용을 좀 더 보면 이 대한민국 공공기관 및 지역자치단체 등도 전시에 참가해서 유럽 기업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이 정부의 신성장 전략에 발 맞춰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국 배터리 기업의 유럽 투자 및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 바이어에게는 한국의 투자 또는 구매 시의 금융 지원 제도를 소개한다. 자,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제 금양의 류광지 대표이사는 직접 영업맨을 자처했다라고 하는데, 자, 대표이사가 이 직접 영업맨을 자처했다는 것은 이번 인터배터리 유럽 2024에서 수주 계약을 따온다거나 아니면 MOU 계약 체결 등의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유럽은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전기차 시장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류광지 대표가 직접 두 팔 걷고 나서지 않았나 싶고요. 자, 참고로 작년 이 시점에 있었던 인터배터리, 자, 23년 6월 27일이죠. 자, 이 당시 주가가 어땠나? 이랬습니다. 기사 나가고 인터배터리 이슈 끝나고 이렇게 주가가 승승장구를 했죠. 자, 물론 몽골 광산 이슈가 주가에 영향을 준 것이 컸지만 인터배터리는 전세계 2차전지 각 기업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꼭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떤 기업이 기술이 얼마나 뒤처졌는지 아니면 뭐 어떤 기업이 기술을 얼마나 선도하고 있는지 고객사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등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미넨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유럽 2024에 대한 발빠른 정보 카톡방에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M랩 상장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보자면 일단 상장 예비 심사 청구일이 4월 18일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영업일수로 45일 이후이기 때문에 6월 26일이 상장 예정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이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월 말에서 이제 7월 초 또는 중순 상장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금양은 대주주죠. 약 22%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상장 이슈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자, 일단 SM랩의 가치가 약 5천억 수준으로 나옵니다. 자, 금양은 22%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약 1천억 원 정도의 금양이 인수를 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양극재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 직후에 이제 기업 가치를 비교할 기업이 에코프로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인 만큼 조단위 이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럼 금양이 확보한 이 지분의 가치도 당연히 함께 올라가는 거죠. 자, 6월 달에 캐파 증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산 3만 톤 이상. 자, 요렇게 캐파 증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양극재는 1톤당 5천만원입니다. 자, 그럼 3만 톤이라면 1.5조고 영업이익률이 7%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면 영업이익이 총 1,05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양극재 업체들의 멀티플 30배를 적용을 하게 되면 토탈
3조 1,500억이라는 가치가 나옵니다. 자, 아까 금양은 22%의 지분을 약 1,000억에 인수를 했었다고 했었죠. 자, 근데 이 3조 1,500억이라는 가치가 추산이 된다면 금양은 SM랩 지분 가치가 대략 6에서 7천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태까지 2차전지의 매출은 없지만 금양의 행보는 2차전지 밸류 체인을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아까도 기사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수직 계열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몽골 목락, 콩고 광산을 통해서 원자재인 리튬을 채굴하고, 이제 SM랩을 통해서 양극재를 생산한다. 그리고 금양에서 이제 배터리셀을 제조한다. 자, 그럼 직접 채굴하고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비용이 당연히 절감됩니다. 원가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타사에서 공급받는 비용이 감소하니까 매출당 이익이 증가해서 주가에 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리비안의 R2 차량이 4695 원통형 배터리셀을 탑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리비안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자, 일단 이 R2 차량 같은 경우에는 26년 초부터 양산을 시작하고 고객에게 인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리비안의 이 R2 차량은 4695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요. 자, 근데 이 R2 차량이 공개 하루 만에 68,000대 이상이 예약이 걸렸습니다. 자, 왜냐? 4695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했기 때문에. 자, 4695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를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만큼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절감되면 뭘로 이어지죠? 차량 값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자, 기업들도 당연히 싸게 팔고 점유율을 확보하고 싶은데 이윤이 남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전기차는 원가율이 높아서 비싼 건데 이 비용을 절감해서 값을 낮출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다른 완성차 기업들도 4695 원통형 배터리를 채용하게 되겠죠. 자, 기존에 2170 배터리를 쓰면 배터리가 약 7000개에서 800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4695 배터리를 쓰게 되면 그 탑재해야 할 배터리 개수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용량은 확대되는데 단가는 저렴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요 리비안의 R2 모델은 45,000달러입니다. 자, 45,000달러면 하나로 약 6천만원이고요. 자, 동급 전기 차량들은 보통 7에서 9천만원 정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리비안의 R2가 금양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자, 금양은 현재 4695 원통형 배터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양 기장 공장 가동이 24년 10월부터 가동이 될 예정인데, 25년 3월까지 수율 확보가 목표입니다. 자, 근데 이게 기존에는 원래 25년 3월이 아니라 25년 말에 수율 확보가 목표였습니다. 자, 이 계획을 약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단축을 시킨 거죠, 급하게. 자, 기장 공장이 25년 상반기에 풀가동을 하게 되면 자동차 20만 대에 해당하는 물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로 4695 2억셀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토탈 3억셀. 자, 완공 시에 전기차 50에서 60만 대에 해당하는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것인데, 자, 리비안이 R2를 공개함과 동시에 50억 달러 규모의 이 새로운 조지아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 자, 이걸 통해서 R2의 출시 시기를 앞당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기존에 알려진 게 26년 초죠. 자, 근데 이걸 좀 앞당기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금양도 배터리셀 수율 확보를 25년 말에서 23년 초로 앞당겼고, 리비안도 출시 시기를 앞당긴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금양 관계자가 일전에 작년 연말에 리비안 측과 접촉한 바 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4695 배터리셀의 리비안 적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리비안과 금양이 469 배터리를 위해 접촉한 바 있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금양은 469 배터리 생산을 앞당겼고 리비안은 R2 출시 시기를 앞당겼다. 자, 물론 리비안도 금양도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전혀 근거가 없어 보인다. 접점이 없어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접점이 없더라도 469 배터리셀을 생산 판매하려는 금양 같은 경우 이제 리비안의 R2 차량 성공 여부에 따라서 업계 대세가 바뀔 수 있고 이 469 배터리의 수요가 늘면서 수주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갖 고객사를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인터배터리고 금양의 류광지 대표이사가 직접 영업을 하러 가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인터배터리 전후 행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카톡방에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배터리가 있을 때는 전세계 네로라 하는 기업들이 모두 모이는 것이기에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일시적이더라도 자금이 2차 전지에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 이벤트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카톡방 참여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카톡방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를 누르시면 참여 코드 없이 자유롭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